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옆에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 박스권 속 테마주 장세 지속, 페드 발언 주목으로 헤드라인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속적으로 매파적 발언을 이어오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안도한다라는 분위기도 이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헤드라인을 어떻게 열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서서히 이제 기술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기술주였잖아요. 기술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기술주가 상승 기술을 부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국면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대목인데, 예상에 부합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 발언이 있었죠. 여전히 인플레가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신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동안 상당히 불확실성에 한 축이 되어 왔던 기준금리 인상의 예상이 가능해졌고, 미국 민간 고용 지표나 2, 4분기 GDP를 보면은 뭐 잠정치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탄력은 좀 약화됐다. 그렇게 뭐 쑥쑥쑥쑥 올라갈 수 있는 상저 하구의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뿐만 아니라 뭐 중국 변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있잖아요. 글로벌 경기가 또 침체된 것도 있고 유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상단이 제한된 만큼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 계속 또 이어질 전망이죠.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되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주가 좀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겠습니까? 긍정적이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기술주가 그래도 이제는 좀 국면 전환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19일, 20일 이번 달입니다. 예정된 9월 FOMC, 8월 달에는 FOMC가 없고 잭슨 홀 미팅이 있었죠. 회의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예측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기술주 쪽에 관심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국면이 됐다는 걸 오늘 아침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이제 연준의 피벗 타이밍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자, 기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투자 포인트에서 기술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기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자성어로 이구동성이죠. 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의견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일치되는 이 결과나 또 표현이 나오면 그건 사실 여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분석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수주에 성공한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는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주가 지수는 먼저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죠.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조금 전에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바로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 정권사별 9월 정시 전망이 나옵니다. KB증권도 그렇고, 자, 삼성증권도 그렇고, 키움증권도 그렇고, 교보도 그렇고, 이런 증권사들의 예상 종목을 보면은 반도체, IT 가전, 그리고 바이오, 또 미디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렇게 공통적인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나 기술 쪽은 상당히 좀 힘들다, 어려울 거다. 이 금리가 인상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여기 이제 IT나
기술주까지 폭을 넓힐 수밖에 없거든. 폭을 넓혀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는 또 국면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좀 낮아졌고 또 미국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회복이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9월에 시장 주도 테마자를 놓고서 2차 전지, 또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 간 전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가 완전히 호경기인 건 아니면은 분명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였어? 주도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주도주가 될 만한 상황인 것이 기술주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쪽에 뭐 2차 전지까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더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기술주와 2차 전지의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수출 지표가 결국 차별화를 더 만들어낼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과연 이제 반도체 수출이 얼마 되나, 재고로 쌓였던 것이 얼마나 소화가 되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반도체 쪽에 호재가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함께한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6% 넘게 급등하면서 체감상으로는 상한가에 진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자, 이제 9월에는 영국 최고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죠. IRM도 IPO 시장에 한번 뛰어들면서 정말 반도체 신호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건 잠시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가 결국은 기술주라는 것은 기술로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투자자들이 보면 이제 종목별로 구분돼서 차별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차 전지 우리 뭐 에코프로 또 뭐 포스코 퓨처엠 또 있었죠. 그다음에 또 초전도체 이야기도 나왔었죠. 맥신 이야기도 있었죠. 나노 물질입니다. 또 양자 암호 이야기도 나오죠. 테마주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왕좌왕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만 개인 투자자로서는 이게 호재다 싶으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세 현상이 일어났던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술주에 주목을 하고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우리가 덤벼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은 뭘까?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대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입니다. 이 HBM이 이제는 주력 제품화 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그만큼 반도체에도 지금 햇볕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3분기부터는 이제 HBM3 또 DDR5 등 이른바 이제 고부가 D램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진 반도체를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반도체 업계로서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수혜는 좀 SK 하이닉스가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의 이 끈을 놓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올해만 놓고 보면 분명히 올랐다가 또 7만 전자 안 돼, 8만 전자 안 돼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2002년 8월 8일부터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르고 내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이 예금처럼 정기적금처럼 또는 계속해서 이 그래도 조금씩 상승을 보이는 것이 삼성전자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자산에 좀 근간을 이루고 근본을 이루고 싶은 주축이 되는 그런 걸 하나쯤은 놔두겠다 하는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더 이상 삼성전자만한 주식은 없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 사이에서 이제 줄다리가 이어졌고 8월, 9월 또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딱히 그러면은 이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그런 대형주가 있어서 쭉 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냐면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술력을 갖춘 기술주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기업들은 이제 성적을 이렇게 매기죠. 매 분기마다.
그렇게 성적을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우리 실적을 확인하는 건데 주요 기술 기업들은 기술력을 이제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 살펴봐야 할지 어떤 기술주들 조금 더 짚어봐야 할지 궁금한데 자, 여기서 하나 주요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어떤 기술 쪽에 이제 반도체 쪽에 조금 더 그렇죠. 말씀해 네네.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ARM 이 IPO에 뛰어드는 드디어 나오네요. 우리 기업들입니다. 이 부분 보셔야 돼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삼성, 애플, 엔비디아가 영국의 ARM이죠.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이 IPO 이제 기업 공개에 뛰어드는데 이 ARM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정희입니다. 바로 여기 얼굴을 보실 텐데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ARM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약간 독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엔비디아에 팔려고 했는데 2020년에 보시면은 매각 발표를 했었는데 독과점 우려 표명으로 팔지 못했어요. 그리고 팔지 못했던 것을 삼성전자도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한국계라고 하는 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삼성도 완전히 인수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삼성도 그렇고 또 애플도 그렇고 SI 전략적 투자죠. 그래서 한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ARM을 둘러싼 반도체의 지형 변화.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가 정말 말 그대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여전히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서도 삼성이나 또 애플에도 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역대 몇 번째로 큰 IPO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2014년에 알리바바가 있었고 또 2012년에 메타가 있었는데 메타 아시죠, 그죠? 이 다음에 바로 이 ARM 기업 공개입니다. 그만큼 삼성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가 그토록 애타게 목표로 삼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더 전진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또 하나 이슈를 소개해드리면 5일날 누가 어디를 떠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이죠. 그런데 이 순방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를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또 G20 정상회의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9월 5일 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서 이제 출국을 하고 그리고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나면 G20, G20, 20개의 세계 정치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모이는 뉴델리 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지금 나가면은 대체로 주제가 뭐가 되냐? 안보는 기본이에요. 다자영역은 기본인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부분 거론되는 우리 관련된 산업이 디지털 그리고 기술,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자, 기술주가 반등할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세계 글로벌 주식 환경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정부도 기술주 밀겠다. 이래서 지금 다른 예산은 깎는데 다른 예산은 줄이는데 오히려 핵심 이 기술과 관련된 업종과 종목과 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투자를 하기로 정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정책적으로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업황을 회복한다 말만 많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ARM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규모로 이제 세 번째 규모로 이렇게 IPO 시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윤 대통령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도체 좀 끌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자 그렇다면 힌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술주에서 이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여기 수혜도 받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종목 얘기 들어볼까요?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는 분 네. 이 부분인데 포스코까지 이야기를 하면
에이, 또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퓨처엠이야? 에이, 알아요. 그 기업들. 이러실 텐데 포스코 DX입니다. 바로 참 차트부터 한번 보시죠. 차트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좀 보시기에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22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죠.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뒤늦게 조명받고 있지만 가장 화려하게 조명받을 기업이 포스코 DX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IT 사업과 디지털 전환 이 부분에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집중돼 있는 기업이 포스코 DX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10월쯤에 이제 결정이 돼서 코스피로 옮길 예정이에요. 그만큼 이 주식시장 내에서도 인정과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물론 이제 주가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합니다만 8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계속해서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던 게 또 이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연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우리가 2차 전지 그럼 또 기가 솔깃해지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양극재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포스코 DX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하면 포스코 퓨처엠이지만 이 포스코 퓨처엠이 포항시에 건설하는 양극재 2단계 생산 공장의 전체적인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다? 포스코 DX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DX는 자기 사업으로도 이득을 얻고 또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또 발주하는 사업으로도 이익을 얻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가능한 기업이 포스코 DX고요. 또 시스템 전반을 이제 구축할 그런 담당으로 또 이제 포스코 DX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역할이 있겠지만 다른 2차 전지 기업도 얼마든지 그 기술력에 따라서 포스코 DX에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 기업이 주목하셔야 될 것이 이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주목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흔히 주목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현대 오토에버. 네, 현대 오토에버. 현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기업이죠. 뭐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자, 차량뿐 아니라 이 그룹사의 또 인프라, 또 밸류체인과의 연결, 또 전반에 거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룹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니까요. 사실 현대차 그룹을 이야기할 때 디지털,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가면서 세 글자 디지털이거든요. 그 디지털을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향후 5년간 매출 성장이 연평균 18.5%가량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룹사 가운데에서는 현대그룹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20년 동안 시기별로 이제 핵심 계열사 역할을 해왔던 기업의 변천사를 보시면은 현대오토에버에 더 주목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2000년대에는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 이후에는 현대글로비스였죠. 그랬죠. 근데 지금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대로 그냥 두 개만 소개해드리고 끝나면 안 되죠.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하나 더 소개해드리는데 그 기업이 이름이 하나마이크론이네요. 자, 한번 보시면 화면을 바로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이게 투자 전문가들은 계속 차표를 여러분들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2018년 이후에 한번 보시면은 꾸준히 상승을 해요.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보시면 4,800에서 8,944로 꾸준히 상승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좀 약간 부침이 약간 있었지만 꾸준히 상승하죠. 자,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아래 부분을 좁혀놓은 그래프라서 그렇지 좀 크기를 높여놓으면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마이크론인데, 자, 삼성 엔비디아 공급의 수혜 종목을 두 가지만 골라라 그러면 HBSP,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을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완성품이 이제 이 회사죠. 이 회사들의
첨단 패키징에 이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 상황이죠. 이럴 때 설비를 계속해서 공급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절대 손을 끊을 수 없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자, 매출액도 조금 전에 쭉 보셨죠. 2022년 매출액이 8,944억으로 이제는 정말 1조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조로 향하는 기업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1조를 돌파하면 주가가 확 뛰어요. 그래서 그전에 과연 그런 기업들 중에서 1조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매출액 기준으로 어디냐? 그렇게 봤을 때 바로 기술주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기업이 바로 하나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까 보시면은 보통 이제 기업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따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우리가 모르는 투자자들이 모르는 빚을 지거나 또는 뭔가 구멍이 나 있거나 회계장부상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영업 손실을 메꿔야 되는 경우인데 안 그래요. 그만큼 하나 마이크론의 지금 회사 경영 구조가 건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보면은 너무 들쭉날쭉하는 기업들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유 없이 쭉쭉쭉 올라가는 기업도 불안해요. 그런데 계속 안정적으로 이유 있게 근거 있게 마음이 놓이면서 올라가고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까 하나 더 소개해드린다고 그랬는데 마침 하나 마이크론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아침 추천 종목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